커다란 트렌드가 발생하는 나라이죠. 중요한 기술 혁신이 곧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비전을 실천 중입니다. 르놀루션의 핵심은 물량이 아닌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품을 제안하고 더 높은 세그먼트에서 더 잘 판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판매량을 늘리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전략은 올해의 최근 판매 실적으로 옳았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 실적으로 옳았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가치 역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판단 기준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두 개의 목표를 부단히 추구했습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진출해 있는 시장들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르노그룹이 진출한 모든 국가 내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명확한 그룹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 시장을 위해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과 주주들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SM5에서부터 20년 전이었죠. 그리고 현재 XM3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든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 저희는 야심차게 리바이벌 플랜을 수립하고 내수 판매를 진작하고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직 규모의 최적화는 명확하게 성과를 거두었고, 저희는 지금까지 고정비용 30% 감소라는 상당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2019년 이래로 달성한 수치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기에 계신 르노 코리아 자동차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존중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임직원들의 동참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성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 주셨던 모든 임직원분들의 유연함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조분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쉽게 얻은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는 점에서 르노그룹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과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이뤄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르노그룹은 무엇보다도 브랜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명도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한국에 진출한 브랜드로서 르노의 자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은 한국 시장을 향한 강력한 야망을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서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곧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이게 됩니다. 중대형 세그먼트의 프리미엄 사양 차량이 될 텐데요. 프리미엄 사양과 기능과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갖춘 중대형 차량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길리 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신 볼보 기술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고요. 동시에 르노 디자이너들과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전문가들이 디자인과 고객 경험 분야의 전문성을 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또 하나의 기회를 포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국을 새로운 중대형 차량 수출 허브 거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지향점을 정립하게 되어서 저희는 매우 기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궤적을 그릴 수 있는지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또 한국 시장에서 파트너들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건이 갖춰진다면 르노코리아 자동차는 향후 6년간 한국에 수억 유로를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노그룹의 목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음으로써 그룹이 더욱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위대한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혹은 배터리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코리아 기술연구소는 한국의 이러한 핵심 역량을 르노그룹 전체에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르노그룹 내에서 한국은 또한 최신 혁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두보 시장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는 이미 두 곳의 최첨단 스타트업 기업들인 샌드박스와 알타바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혁신기술 허브가 될 수 있는 독보적인 시장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르노가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브랜드 변신을 시도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줄 영감이 가득한 컨셉 카 라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갈 차량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우리 앞쪽에 맨 앞쪽에서 손을 드신 여성 기자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저쪽에 네 지금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 로이터 통신 하는데요. 르노와 오로베이의 협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제 오로베이와 르노가 컨버션 엔진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코퍼레이션을 좀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르노 측에서는 현재 어떤 상태에서 그 디스커션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협력 관계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오로베이와의 지분율은 50-50%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쪽 엔티티가 좀 더 많은 컨트롤링 스테이크를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혹시 르노와 오로베이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건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내연기관 관련해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파트너를 같이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 있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내연기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물론 아직 미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뭐 클린 컨버션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퓨얼 같은 아니면 대체 연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연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이제 내연기관 기술과 관련해서도 미래의 파트너와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11월 8일에 저희가 조금 더 캐피탈 마켓 데이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파리에 오시게 된다면 그런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물론 이제 주요 주주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업의 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주요 주주 중에 한 곳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그 조인트 벤처가 공식적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이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 어려움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공장을 방문을 했었고 또 그곳에 있는 담당자들을 만났었는데요. 상당히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장에서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파트너를 훨씬 더 깊게 참여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안이었습니다. 단순히 파트너로서 혹은 고객사로서 이런 입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길리가 주요 주주로서 저희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또 이해 관계자로서 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좀 끊김없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대형 세단의 수출 허브를 부산 공장으로 지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자체가 그 친환경 차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세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향후에 부산 공장은 다른 SUV 세그먼트의 수출 허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IT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출시될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량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뭐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서울이라든지 부산을 가보시면은 이제 보통 평균 차량의 사이즈가 유럽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량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르노에서는 가령 저희가 뭐 B 세그먼트에서 C 세그먼트로 가려고 하지만 그건 르노 글로벌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D 세그먼트로 바로 점프하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출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꾀하고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엔진을 저희가 런칭을 할 때 이게 성공적이기를 바라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그멘트가 한국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흐름을 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저희가 문을 사전에 미리 성급하게 닫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이 레놀루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입지가 잘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까지 센트럴라이즈 중앙 아키텍처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을 규모 있게 가져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모듈로 그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주요 이제 경쟁사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도 언젠가는 그러한 기술들을 도입할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유니크한 것은, 이 인포테인먼트에 있어서 유니크한 것은 커넥티비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장님과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쪽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콘텐츠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맨 그리고 이 머신 간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커스터머의 니즈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수록 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르노는 순수 전기 차량을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GM보다 10년이 앞서 있었죠. 당시에 LG가 저희와 함께 자동차 분야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환상적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했고, 저희 전기 차량 라인업을 보면은 유럽에서 메간 전기차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적인 차량 모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 시장에 전기 차량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요,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부산 공장의 이혜진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조이지를 위시해서 조립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요소는, 모든 펜은 저희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길리 자동차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들려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도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가 만약에 증가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 어떤 문도 닫아놓지 않고 저는 시장에 대응할 겁니다. 한국에 투자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제를 까셨더라고요. 여건이 갖춰진다는 전제 깔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 이야기하시는지 좀. 저희가 길리 자동차와 조인트 벤처가 잘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가지 차량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개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기적인 공장에 대한 계획이 또 있어야 되겠죠. 생산과 관련해서요. 저희는 모두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게 지난 몇 년보다 훨씬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월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하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수출 쪽에도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카나 수출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카나 차량이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유럽 수출을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아카나 차량의 품질이 탁월했습니다. 이것은 부산 공장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차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차 계획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조금은 어려운 기간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비즈니스 안정화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장벽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자국 내 투자를 좀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투자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에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최근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르노 그룹의 방향성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대적으로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장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세계는 평평하다 그리고 개방되었다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저희가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한국은 그 국가 자체로 굉장히 좋은 시장일 뿐만 아니라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FTA만 보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무역 장벽을 높인다라는 게 사실은 저보다는 정치인 분들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동화 전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를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고요. 르노 산하의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나라에 런칭할 가능성들이 있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료 전지를 사용을 해서 전기차 모터나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알피는요 이런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쟁사 대비 좀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료전지 컨셉 같은 경우는요 미드레인지 컨셉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연료전지를 충전을 하고 상용차에다가 좀 더 저용량 배터리를 같이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글래드파워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죠. 상당히 연료전지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충전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의 호몰로게이션이 이루어졌고 올해 말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 시장에다가 소개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EV 차량도 나중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핀의 CEO인 로랑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넷플릭스에서도 이 알핀의 그 이야기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고 한국 시장에서 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알핀의 CEO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